네, 여러분 1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humanbiodigital.com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앞전에 3차 신경 전체적인 인트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신경의 가지인 상악신경의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서 분포 영역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고 분포 영역마다 상악신경 가지가 어떻게 가지를 뻗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고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 상악신경의 그 가지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상악신경의 첫 번째 관골신경이 있죠. 여기에는 안화신경이 중요하니까 안화신경부터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상악신경에서 관골신경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관골신경이 상악신경의 가지다. 이거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D로 관골신경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자, 3차 신경절에서 상악신경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상악신경입니다. maxillary nerve 해가지고 자, 지금 상악신경이 노란색으로 보이시고요. 여기에서 자, 입구의 신경절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해서 가지를 내고 있는데 이 가지 중에서 관골 쪽으로 가는 자, 이 부분이 관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대뼈를 형성하고 있는 광대뼈를 형성하는 관골로 지금 가지를 내고 있는 이 신경. 자, 이 부분, 바로 이 신경이 바로 상악신경에 가진 관골신경입니다. 관골신경. 그래서 관골 쪽으로 지금 쭉 가지를 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골신경이 상악신경의 가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축두골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관골신경이 관골 쪽으로 가지를 뻗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셔야 할 상악신경의 가지. 자, 2번 안화신경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18페이지 펴보시면은 안화신경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안화신경은 간단하게 설명을 볼게요. 상순, 윗입술 얘기하는 거죠. 협중앙부, 볼, 중앙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안검. 여러분들 하안검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구의 밑쪽, 여기 피부 있는 쪽, 이쪽이 하안검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서도 안구 바로 밑에 있는 피부 조직 그 부분을 우리가 하안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코의 외측면으로부터의 피지들이 합쳐지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코의 외측면으로부터의 피지들은 피부 쪽에 분포하고 있는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분이 제거되지 않아서 피부에서 피지 나오잖아요. 그 피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의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가지들이 합쳐지면서 형성되는 감각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화신경을요. 아시겠죠? 자, 뇌로부터 감각이 전달되는 경로. 자,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들여와서 뇌로 전달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안화신경이 안화공에서 이렇게 지금 뻗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를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안화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코의 외측, 그 다음에 상순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윗입술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화신경이 이렇게 이러한 조직들로부터 감각을 받아서 이렇게 쭉 들여 보내는 거죠. 뇌 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저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서 입구의 신경절 통과해서 상악신경의 가지로 감각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서 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감각이 뇌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안화하 혈관과 나란히 상악골의 안화공을 통과한다. 우리가 안화공 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구멍을 안화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안화관 속을 지나면서 전상치조신경과 중상치조신경 두 가지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안화구에서 나온 후에 이 구개와 내에서 안화신경은 후상치조신경을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안화관은 바로 이 안쪽에, 자, 보시면은 이 안쪽에 숨어 있는 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화공으로부터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관이 아주 보이시나요? 지금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안쪽으로 관으로 이렇게 쭉 안화신경이 통과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안에 있는 관을 안화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화관에서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걸 보려면 골을 제거를 한번 해봐야겠죠. 신경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거를. 자, 관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상악골도 한번 지워볼까요? 일단은 자, 상악골이 네,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안화신경이 이 신경이에요. 이 가지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세밀하게 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관으로 나눠지는 게 지금 없어요. 여기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얼굴 쪽에 분포하는 신경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안 했어요. 이 웹사이트 측에서. 그래서 지금 안화하 신경이 쭉 입구의 신경절로 들어가는 것만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대로라면 하나의 가지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전치부 이렇게 앞니 쪽 견치까지죠. 여기가 견치예요. 견치까지 관이 하나가 쭉 내려오면서 이 치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가지를 뻗어내고 있는 그 신경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상치조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안화신경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뻗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소구치 1번, 소구치 2번으로 가지를 내고 있는 신경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중상치조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화관 속을 지나면서 여기 아까 있었던 뼈 상악골을 다시 형성을 시켜보면요. 자,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이 안에서 관이 두 개가 이렇게 뻗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에서, 이 관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전치부 쪽으로 가는 전상치조신경 치아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는 치은에 가지를 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 가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소구치 1번, 2번에도 가지를 이렇게 쭉 뻗어 내려갑니다. 안화신경이. 그래서 상악골에서 이 안쪽에 치아 쪽으로 분포하는 신경이 바로 이 안화신경에서 가지를 내고 있는 전상치조신경과 중상치조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화구에서 나온 후에 입구개와 내에서 안화신경, 후상치조신경 가지를 낸다. 안화구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쪽이죠. 이쪽 이렇게 약간 조금 들어가 있는 쪽 안화구 여기에서 사실 안화신경이 이렇게 통과되기 직전에 이쪽으로 쭉 가지를 하나를 냅니다. 안쪽에서 가지를 이렇게 쭉 내고요. 이쪽에 있는 후상치조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후상치조공. 여기에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상악골의 후상치조공으로 이 안화신경 가지 하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깥쪽. 상악골 바깥쪽에 있는 안화신경이 이쪽 구멍으로 나오는데 그 구멍이 후상치조공입니다, 여러분. 후상치조공으로 나오는 그 신경이 바로 후상치조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상악골에 있는
이 치아들 쪽으로 대구치 1번, 2번, 3번 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협측으로 이렇게. 그래서 치아와 이 대구치 부위에 있는 치은 쪽으로 가지를 내는 것이 바로 후상치조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화신경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악신경에서 안화신경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바로 안화관 속을 지나면서 전상치조신경, 중상치조신경의 가지를 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바로 안화구에서 바로 안화신경 이게 후상치조 신경이라는 가지를 또 하나를 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화신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에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까 3D로 보여드렸던 것에서는 전상치조신경, 중상치조신경, 후상치조신경이 표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책 그림에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관을 지나면서 전상치조신경, 중상치조신경, 그 다음에 이 안화구에서 나와서 바로 여기에서 입구개화, 이쪽이 입구개화거든요. 여기에서 가지를 하나 쭉 내서 뻗어나가는 게 후상치조신경이다. 후상치조신경은 내려와서 이쪽 후상치조공으로 들어가면서 대구치 쪽으로 가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전상치조신경 나와 있을 겁니다. 전상치조신경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안화신경에서 분지된 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 상악의 절치라든지 견치, 전치라고 얘기하면 될 수 있겠죠. 절치, 견치 합해서 우리가 전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위 순축에 있는 치은 쪽으로 분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절치, 견치, 치아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순축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순축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 순축에 있는 치은 쪽으로 가지를 내서 이쪽에 있는 감각을 쭉 유입해서 뇌로 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상악, 절치, 견치들의 치수 내에서 이 치수 안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신경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신경 가지들을 다 모아서 결국 치근첨공을 통과해서 바로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전상치조신경으로 다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치와 견치 안쪽에 우리 치수 있을 거예요. 치수 배우셨죠? 자, 치아 치근 안쪽에 있는 치수들이 쭉 다 이 전상치조신경 따라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각각의 감각들이 전상치조신경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뇌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들 혹시라도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캐리어스가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이 바로 이 치아 치근 안에 있는 치수에서 그 감각을 받아들이고 감각들이 전상치조신경 따라서 3차 신경절로 이렇게 쭉 뇌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로 감각이 전달되는 경도는 이와 같이 치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치근첨공 치근의 가장 끝에 있는 구멍 얘기하죠. 치근첨공 통과한 다음에 전상치조신경 따라서 상악신경, 3차 신경절, 뇌 이렇게 쭉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상치조신경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화신경에서 분지된 가지죠. 자, 그 다음에 분포하고 있는 어느 치아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상악의 소구치,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협측의 치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상치조신경은 아까 분포 영역이 상악의 절치, 견치, 그 부위에 있는 순축 치은이었고 중상치조신경은 상악의 소구치와 그쪽에 있는 협측 치은에서 분포를 하고 있다. 이 중상치조신경 가지들이. 자,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소구치 1번, 2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치아의 치근에 치수들 있을 거예요. 그 치수들이 쭉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죠. 어디에? 중상치조신경에. 그래서 연결이 딱 여기까지 중상치조신경 가지로 유입이 돼서 이렇게 쭉 따라서 감각이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소구치
이 부분에 있는 협측에 있는 치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상치주신경의 가지들이 같이 분포가 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구치 부위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이 바로 중상치주신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상치주신경, 상악동 점막이라든지 상악의 대구치 그쪽에 있는 협측, 치은, 점막들 이쪽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이 바로 후상치주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두세 개의 신경 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가지가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가지가 나고 있네요. 그림에서는. 이 신경가지로 상악골의 축두하면을 따라서 축두하면이 이쪽이죠. 이쪽이 축두하면이었어요. 우리 상악골 배울 때 공부했었습니다. 축두하면 자, 축두하면을 따라서 내려간 뒤에 쭉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간 뒤에 후상치조공으로 들어가서 치조관을 통과한다. 후상치조공, 여기 구멍 있죠. 축두하면에 있는 구멍, 후상치조공으로 쭉 따라서 내려가서 치아 쪽으로 대구치, 상악의 대구치에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칙은 안쪽에 치수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아들의 통증이 바로 후상치조 이 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아프다는 통증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대구치 쪽에 있는 치은, 협측치은, 협측에 있는 치은 쪽에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감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후상치조 신경이 같이 관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악신경의 전상치주신경 앞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쪽에 관여한다. 자, 그리고 협측, 순측 이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상치주신경은 자, 앞전자니까 전치부, 상악의 전치부, 그 다음에 그 치아들에 있는 순측 치은에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상치주신경은 치아의 중앙에 있는 소구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중앙에 있는 소구치 쪽에 있는 그 치아들, 그 다음에 협측 치은에 분포해서 관여를 하고, 후상치조신경, 뒤후자잖아요. 뒤쪽에 있는 건 대구치겠죠. 그래서 대구치 쪽에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면서 그 부위에 있는 협측 치은까지 같이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경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악신경의 가지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상악신경의 다른 가지들도 한번 봐야겠죠. 대구개 신경, 소구개 신경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대구개 신경, 소구개 신경. 자,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은 자, 대구개 신경 먼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경국의 뒷부분, 대구치 부위의 설측. 자, 설측이에요. 설측. 구개측이니까 설측이겠죠. 당연히 설측 치은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이다. 무엇이? 대구개 신경이. 자, 소구개 신경은 연구개라든지 거의 구강의 깊은 안쪽 얘기하는 거겠죠. 연구개, 그 다음에 구개 편도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개 신경과 소구개 신경 같이 상악신경의 가지로서 볼 건데요. 대구개 신경은 경국의 뒷부분, 그 다음에 대구치 부위, 설측 치은 한번 3D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악신경이 이렇게 쭉 따라 내려와서 이구개 신경절에서 가지를 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지금 신경이 대구개 신경입니다. 여러분, 대구개 신경. 자, 그래서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자, 위에서 보시면은 입구개 신경절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죠? 지금 이와 같이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경구개의 뒤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앞쪽 절치공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따로 이쪽에서 잘라야 돼요. 잘라서 이쪽은 따로 보셔야 되시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한번 잘려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세요. 여기에서는 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경국의 뒤쪽 부분에만 주로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왼쪽으로 보시면 뒤에 방향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이 구개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악골, 그 다음에 경국의 뒤쪽으로 이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대구개 신경입니다. 여러분들 대구개 신경. 그래서 구개측으로 이렇게 쭉 이쪽에 있는 치은까지 같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세요. 자, 대구개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상악골에 있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구멍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멍이 좀 묘사가 안 됐고요. 반대편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개공에서 나오는 것을 묘사를 안 했네요. 자, 지금 원래 이 신경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서 대구개 신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구개 공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가지가 쭉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대구개 공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구멍,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원래 이 대구개 신경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 대구개 신경 구멍이 여기에 있어요. 원래 대구개 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원래 나와서 이렇게 경구개 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구개측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신경이 대구개 신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소구개 신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구개 신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 상악신경에서 입구개 신경절로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 신경이 소구개 신경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있는, 그래서 레이저라고 써있죠. 그래서 팔라틴 너브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소구개 신경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연구개, 부드러운 구개라고 해서 연구개, 그 다음에 편도, 목구멍 깊은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소구개 신경입니다. 그래서 대구개 신경과 소구개 신경 각각의 분포 어느 쪽으로 분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대구개 신경 어디인지. 자, 그 다음에 비구개 신경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221페이지 아래쪽에 비구개 신경이 있습니다. 자, 비구개 신경은 상악, 절치, 설측의 점막에 분포한다. 자, 우리가 아까 3D로 봤을 때 대구개 신경이 그 경국의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대구개 신경이 이렇게 구개측으로 쭉 내려와서 앞쪽에 있는 절치공이라는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한번 연결이 좀 잘려 있는 듯한 묘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개 신경이 여기에서 한번 잘려 가지고요. 이쪽 구개측으로 이 구치부에 있는 쪽으로만 분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쪽 구개 절치부, 전치부 이쪽에 경구개의 앞쪽에서는 비구개 신경이라는 신경으로 해서 따로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로 완전히 이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치공으로 들어가는 이 신경 가지가 바로 비구개 신경입니다. 여러분들 비구개 신경.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듯이 이쪽 앞쪽으로 경국의 앞쪽으로는 따로 비구개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의 절치, 설측, 점막에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 이쪽에 분포를 하고 있는 신경이 바로 비구개 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개 신경은 절치 유두 밑에 있는 절치공의 경로를 통해 절치관으로 유입된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쭉 들어가서 이 치아들에게 쭉 분포가 되는 거죠. 절치공으로 통해서 절치관으로 유입된다라고 해서 이 절치들에 각각 유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중격이라든지 아니면 경국의 앞부분, 이 경국의 앞부분 이쪽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각 절치, 설측 치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치은 얘기하는 거죠. 이쪽의 분포하에서 감각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이 비국의 신경이 어떻게 비중격으로까지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 쪽이 뚫려 있으니까 이쪽 안쪽으로 비중격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쪽 코 가운데 부분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을 비중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안쪽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조금 안구가 조금 그렇지만 흉측하지만 이쪽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여기 절치궁, 이쪽에 있는 구멍이 절치궁입니다, 여러분. 절치궁이에요. 그래서 절치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으로까지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가지가 바로 대국의 신경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국의 신경 있고 그 다음에 대국의 신경, 그 다음에 이 앞쪽은 비국의 신경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중간에서 한번 잘려야 되고 앞쪽에 경국의 앞쪽에 있는 그리고 이 비중격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신경이 비국의 신경이다. 그리고 뒤쪽 국외의 경국의 뒤쪽으로 있는 이 신경들이 대국의 신경이다. 나눠서 보실 줄 아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같이 참고를 하세요. 그림 7-15에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한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국의 앞쪽에 있는 신경이 비국의 신경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절치궁으로 통과를 해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상악의 절치에 이 치아라든지 아니면 이 국외 측에 있는 치은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비국의 신경이고요. 대국의 공에서 빠져나와서 이 구치부 쪽으로 쭉 가지를 뻗어내고 있는 이 신경이 바로 대국의 신경이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나눠서 이 그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국의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외수라든지 국외수, 목젖 얘기하는 거고요. 편도 쪽으로 가지를 내고 있는 게 소국의 신경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 어디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상악신경의 가지들에 대해서 좀 봤었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봤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만 잘 아시면은 상악신경은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뭐 국가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그동안 이렇게 쭉 보여드렸던 이 그림들 꼭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상악신경이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지 같이 잘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교시는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고요. 3교시 때 하악신경,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 이 하악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